봄비가 갠 아침, 고향 마을 골목엔 아직 흙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 PD 박민서입니다. 아버지 기일을 앞두고 오랜만에 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낡은 대문을 밀자 삐걱, 철제 경첩 소리가 젖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향의 냄새가 단숨에 과거를 불러오는 그 느낌. 핏방울이 그친 뒤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오래된 장독대에서 풍기는 간장 냄새.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마당 한쪽, 아버지가 키우시던 진도 믹스견 복돌이 저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색 털이 빗물에 젖어 어깨까지 축 늘어져 있었고 검은 귀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봉분 쪽을 향해 달려가더군요. 복돌아. 제가 부르자 복돌은 잠시 뒤돌아보는 듯 하더니 낮게 컹 짖고는 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촉촉한 흙이 툭툭 튀어올라 제 바지까지 묻었습니다. 뭐지? 평소엔 얌전한 녀석인데. 야, 복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형, 진국이었습니다. 검은 잠바 소매를 걷어붙이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내가 왔다고 저놈이 흥분했나 본데. 아버지 산소를 왜 파헤쳐? 형, 나도 몰라. 방금 왔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봐. 폭돌은 형의 호통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이 흙을 미친 듯 파헤칠 때마다 작은 돌들이 딱딱 날카롭게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국이 화난 얼굴로 삽을 들듯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안 되겠다. 묶어놔야지. 그때 뒤쪽 대문이 살짝 열리며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라요? 이웃 간병도우미 최정아 어르신이었지요. 아버지가 생전에 병중일 때 오랫동안 돌봐주셨던 분입니다. 짙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잠시 봉분 쪽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복도를 보았습니다. 이모 보셨죠? 저놈이 아버지 무덤을 파고 있다니까요. 원래 이런 녀석이 아닌데 말입니다.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돌이 어쩌면 뭘 찾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진국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뭘 찾다니요? 무덤을 파헤칠 게 뭐가 있다고? 정화는 대꾸하지 않고 봉분을 바라본 채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금속 냄새. 젖은 흙 사이로 희미하게 섞인 낡은 종이 냄새까지 느껴졌습니다. 라디오 일을 하다 보면 소리와 냄새에 유난히 예민해집니다. 그날 제 후각을 스친 그 묘한 냄새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품고 있었어요. 바람이 잠시 멈추자 사너리에서 메세 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폭돌에 낮게 이어지는 으르렁거림이 그 모든 자연의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아니 어딘가 호소하는 듯한 울림이었지요. 진국이 제 쪽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너도 냄새 맡아줘. 흙에서 이상한 쇠 비린내 같은 게 나지 않냐? 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끝을 잇는 대신 불안한 시선이 자연스레 봉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폭돌이 한층 깊은 구덩이를 파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울음이 마치 오래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들렸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산소 아래 폭돌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땅을 파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 밤 흙 속에서 올라오던 그 냄새가 모든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밤새 내린 이슬이 골목 돌담에 촉촉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어제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폭돌이 파헤친 봉분, 흙에서 스며 나오던 묘한 새 비린내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를 맡은 건 처음이었죠. 라디오 PD라는 직업 덕에 귀와 코가 예민한 탓일까요? 그 비릿한 공기는 단순한 비나 흙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폭돌은 봉분 앞이 아닌 대문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파헤친 발톱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회색 털에는 아직도 축축한 흙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폭돌은 민서를 보자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폭돌아, 어제 왜 그랬니? 폭돌은 대답 대신 낮게 한숨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진국이 담배를 입가에 물며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마엔 밤새 잠을 설친 듯 잔주름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어제 그 냄새 너도 맡았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흙 속에서 피어오르던 그 묘한 금속 냄새가 다시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진국은 한참을 말없이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흰 연기가 서늘한 아침 공기에 스며들며 길게 퍼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 나는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 갑작스러우셨지. 전날까지도 웃으셨는데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잖아. 그렇지. 병원에서도 그냥 노안이라고만 했고. 말끝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추자 마당 구석 장독대에서 간장 냄새가 다시 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익숙하고도 깊은 그 향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최정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색 스카프가 이슬에 젖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어제 봉분에서 큰 소리가 났다 들었어요. 복돌이가 뭘 그렇게 파더란 말입니까? 진국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모,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데 흙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군요. 정화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깐 시선을 피하더니 봉분 쪽을 바라보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 눈빛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아득함이 스쳤습니다. 이모의 눈동자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이야기가 갑자기 눈앞에서 되살아난 사람의 눈빛 같았지요. 정화가 낮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복돌이가 뭔가를 느낀 건지도 몰라요. 짐승들이 가끔 사람보다 더 깊이 아는 게 있다니까. 뭘 안다는 겁니까? 아버지 무덤에 뭐가 있다고요? 정화는 대답 대신 봉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젖은 풀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살짝 스며들며 봉분 위를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폭돌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봉분 가까이 다가가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세 사람 모두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산바람 속에 복돌의 낮은 울음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호소가 함께 섞여 있었지요. 내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정화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서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한테만 하신 말씀 있어. 그때는 그냥 늙으신 분의 허튼 소리라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진국이 눈썹을 찌푸리며 재촉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세상 떠난 뒤에도 지켜야 할 게 있다고. 내 무덤 곁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어. 순간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폭돌이 파던 그 자리가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폭돌의 울음이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봉분 아래쪽 흙더미 사이에서 미세한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스치며 희미하게 빛나던 그 작은 금속 조각. 진국이 반사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뭐지? 아버지의 마지막 말, 그리고 복돌의 본능. 그 두 가지가 맞닿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산 위엔 옅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봉분 주변의 풀잎마다 밤새 맺힌 물방울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민서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어제 저녁 정아 이모가 남긴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지켜야 할 게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PD로 수많은 사연을 다뤘지만 이렇게 내 가족 이야기가 수수께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폭돌은 밤새 봉분 곁을 지켰습니다. 축축한 흙더미 위에 앉아 간간히 낮은 울음을 흘렸습니다. 회색 털에는 흙이 말라붙었고 발톱 끝엔 아직 어제 파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진국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검은 잠바가 한층 어둡게 보였습니다. 민서야, 밤새 잠 한숨도 못 잤다. 그 금속 같은 냄새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나도 그래. 아버지가 남기신 그 말이 자꾸만 복돌이 울음과 겹쳐져. 바로 그때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 위로 연한 하늘색 스카프를 둘러맨 정아 이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슬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그 눈빛엔 묵직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해 봐야겠지요. 진국이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함부로 건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린 모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폭돌의 울음은 어제보다 한층 낮고 길었습니다. 마치 이제라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안개가 걷히자 봉분 위로 옅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삽을 든 진국이 봉분 옆에 섰습니다.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땅속에서 스며나오는 새 비린내가 어제보다 더 진하게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작하자. 철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가 고요한 사너리를 울렸습니다. 축축한 흙이 삼날에 쏟아질 때마다 습기 어린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폭돌은 그 옆에서 꼬리를 낮게 내린 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아야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덤을 파내는 이 소리가 단순히 땅을 여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숨겨둔 어떤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 삽, 두 삽. 흙을 걷어낼수록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삽끝이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툭 울렸습니다. 멈춰봐. 그는 장갑 낀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젖은 흙 사이에서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낡은 금속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지? 정화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국이 조심스럽게 금속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 위엔 오래된 붉은 천이 반쯤 찢어진 채 덮여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쳐쳤습니다. 함의 표면에는 오래된 먼지와 녹이 엉켜 있었고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상도. 그리고 용서라는 글자가. 정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글씨 내가 알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 함을 내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 아이들이 꼭 찾게 될 거다. 그땐 허튼 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정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품어온 빚이 있었대요. 젊은 시절 친구와 얽힌 일, 그 빚 때문에 평생 마음을 족쇄처럼 지고 사셨다고. 그 빚의 증표가 바로 이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몇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오래된 차용증이었고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와 이름 모를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엔 한 줄의 글씨. 너를 끝내 용서한다. 이 빚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진국이 차용증을 들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지켜야 할 거였나?
누군가에게 마지막까지 빚을 갚고 싶으셨던 거겠지. 정화의 눈가가 처졌습니다. 그분 그 빚의 주인 사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살아있는 한 끗까지 갚겠다고. 그래서 그 차용증을 봉분 곁에 묻으신 거예요. 빚이 흙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면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삶, 그 한 줄의 글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진국도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폭돌은 그제야 낮은 울음을 멈추고 봉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봉분 위에 젖은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내려와 금속함을 은빛으로 감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폭돌이 밤마다 흙을 긁던 이유, 그 자리에 묻힌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었지요. 민서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했던 거겠지? 응.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정화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마음 놓고 쉬실 거예요. 봄 햇살이 사너리를 물들이며 우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폭돌의 눈빛 속에는 긴 여정을 마친 듯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은 이제 흙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